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정수연은 이미 눈을 떴습니다. 35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7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꿈을 포기하지 않은 남자죠. 원룸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도시가 보였어요. 수연의 하루는 배달일로 시작됩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거리를 누비며 치킨을 배달하고 피자를 나르고 때로는 족발까지 운반하죠. 낮 동안의 수입은 고스란히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로 나갑니다. 아버지의 당뇨 합병증, 어머니의 관절염 치료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저녁이 되면 수연은 또 다른 삶을 살아요. 노트북을 펼치고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하죠. 유튜브 강의를 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질문하며 코딩을 배워나갔습니다. 고졸 출신이라는 학력의 벽은 높았지만 기술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수연에게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스마트 케어 시스템이었죠. 센서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혼자 사는 노인분들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 시 자동으로 가족이나 병원에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었어요. 부모님을 돌보며 느낀 절실함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런 생활을 3년째 이어가던 중 수연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코리아 스타트업 오디션이라는 대규모 창업 경진 대회였죠. 우승 상금이 3억 원,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직접 미팅. 기회까지 주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수연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예선을 뚫고 마침내 본선 진출자 20명 안에 들어갔어요. 발표 당일까지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밤잠을 줄여가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죠.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았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수연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혼잣말했습니다. 정장은 친구 상훈에게 빌린 것이었어요. 평소 입어보지 않던 옷이라 어색했지만 오늘만큼은 진짜 사업가처럼 보이고 싶었거든요. 발표 당일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갈아입으니 거울 속 자신이 낯설어 보였어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입던 정장이었는데 어깨가 조금 넓었지만 그럭저럭 어울렸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가슴 주머니에는 USB가 들어있었고 그 안에는 지난 3년간의 노력이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이 발표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에 땀이 났습니다. 오전 9시 반, 발표 시작까지 1시간 반 여유가 있었어요. 여의도 국제금융센터까지는 지하철로 40분 정도 걸리니 충분했죠. 그런데 수연이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던 순간 앞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계단 아래쪽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60대 후반의 외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같은 또래의 여성이 울면서 남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중동 지역 사람들로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몇몇은 잠깐 쳐다보다가 발걸음을 재촉했고 어떤 이는 아예 고개를 돌렸어요. 바쁜 출근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수연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괜찮으세요? 수연이 다가가며 물었지만 할머니는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영어로 물어봐도 제대로 된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앱을 실행했죠. What happened? 무슨 일이에요? 앱을 통해 아랍어로 번역된 음성이 나왔어요. 할머니가 울면서 뭔가 대답했고 수연은 다시 번역 앱으로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연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지하철 2번 출구 계단에서 외국인 노인분이 쓰러지셨어요. 신고를 마친 후에도 수연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하고 할머니를 달래며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5분이 걸렸어요. 그동안 수연은 번역 앱을 통해 할머니와 소통하며 상황을 파악했죠. 두 분은 한국 여행 중이었고 오늘 아침 호텔에서 나와 경복궁을 구경하러 가던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할아버지를 응급처치하고 들것에 옮길 때 할머니는 수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번역 앱 없이도 감사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수연은 구급차가 떠날 때까지 지켜보았죠. 시계를 보니 이미 10시 10분이었습니다.
발표 시작까지 5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게다가 정장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구급차를 기다리느라 무릎을 꿇었던 바지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급하게 택시를 잡았습니다. 여의도 국제금융센터로 빨리 가주세요. 기사님께 부탁드렸지만 출근 시간 교통체증은 생각보다 심했어요. 평소 같으면 지하철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도로는 막혀 있었죠. 택시 안에서 수연은 초조해했습니다. 시계 바늘이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11시까지는 도착해야 하는데 이미 10시 40분이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대회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기사님, 정말 급해요. 혹시 더 빠른 길은 없을까요? 수연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기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시간엔 어디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국제금융센터에 도착한 시각은 11시 10분이었습니다. 수연은 택시비를 지불하고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발표장이 있는 3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정장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30층에서 내려 발표장으로 뛰어갔지만 입구에서 담당자가 수연을 막았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정수연 씨이시죠? 죄송하지만 지각은 실격입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어요. 잠깐만요. 제가 단순히 늦은 게 아니라 사람을 도운 겁니다. 수연은 급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역에서 쓰러진 외국인 노부부 이야기, 구급차를 기다린 이야기, 번역 앱으로 소통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정은 이해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모든 참가자가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시간에 맞춰 오셨는데 예외를 둘 수는 없어요. 수연은 절망했습니다. 3년간 준비한 모든 것이 10분 때문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나중에라도 별도로 발표할 기회를 주실 수는 없나요? 마지막 희망을 걸어봤지만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심사는 시작됐고 오늘 모든 일정이 끝나면 바로 결과가 발표돼요. 다음 기회를 노려보세요. 수연은 무력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발표장 안에서는 다른 참가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이 서야 할 무대, 자신이 말해야 할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USB 속에 담긴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수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분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바보 같기도 했어요. 왜 굳이 나서서 남을 도왔을까? 그냥 지나칠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비록 기회를 놓쳤지만 적어도 사람 하나는 구했다는 위안이 있었습니다. 수연이 건물 밖으로 나오자 친구 상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발표 결과를 듣기 위해 일부러 회사 휴가를 낸 것이었죠. 하지만 수연의 표정을 보자마자 상훈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일찍 나와? 상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수연은 카페로 자리를 옮겨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의 일, 지각으로 인한 실격, 담당자와의 대화까지 빠짐없이 말했죠. 상훈은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가 너무 바보였어. 1등이 3억인데 그걸 포기해? 그 외국인들이 널 위해 뭘 해줄 건데? 상훈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착하게 살면 손해만 봐. 그래도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 수연이 변명처럼 말했지만 상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119 신고만 하고 가면 됐잖아. 왜 끝까지 있었어? 너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상훈의 말은 맞았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수연의 행동은 비효율적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수연은 다르게 행동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카페에서 나온 후 수연은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상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바보였을까,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부모님께 결과를 알려드려야 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발표가 있다며 하루 종일 기대하고 계셨거든요.
아버지도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됐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수연은 차마 실격됐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지만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봤습니다. 후회와 자책이 반복됐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으로는 평온함도 느껴졌어요. 그 할아버지가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을까, 지금쯤 괜찮아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역 앱으로 대화했던 할머니의 눈물 어린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분들에게는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소중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적어도 누군가는 살았잖아. 수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큰 기회를 놓쳤지만 더 중요한 일을 했다는 위안이 있었어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목요일 오후 수연은 배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스마트폰이 울리며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통은 받지 않지만 혹시 몰라 받아봤죠. 정수연 씨이시죠? 코리아 스타트업 오디션 사무국에서 연락드려요. 예상치 못한 전화였어요. 수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규정이 바뀌었나, 아니면 추가 기회가 생긴 건가 하는 기대가 들었거든요. 내일 오후 2시에 수상자 전체 미팅이 있는데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 담당자의 말에 수연은 당황했어요. 자신은 실격된 사람인데 왜 수상자 미팅에 초대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실격되지 않았나요? 지각해서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담당자는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건 내일 현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꼭 참석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연은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상훈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상훈도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마 행사 관련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한 모양이야. 기대는 하지 마. 그날 밤 수연은 다시 한번 정장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미리 세탁소에 맡겨서 깨끗하게 다림질한 것이었죠. 혹시 모르니까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다시 점검해봤습니다. 다음날 오후 수연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늦을 수 없었거든요. 회의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참가자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모두 밝은 표정이었어요. 아마 좋은 결과를 받은 것 같았죠. 쟤 뭐야, 쫓겨난 거 아니었어? 한 참가자가 수연을 보며 속삭였어요. 다른 사람들도 수연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실격된 사람이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수연은 어색한 시선들을 견디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여기 있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실수로 연락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오후 2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리며 사회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들어온 사람을 보고 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사흘 전 지하철역에서 봤던 그 할머니였거든요. 한복을 입고 정중한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그분이 맞았어요. 할머니 뒤로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품위 있는 모습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어요. 수연은 그 순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소개를 시작했어요.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번 대회의 최종 심사위원장이신 아미르 알카심 회장님과 어머님이십니다. 아미르 알카심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참가자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고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중동 지역 최대 투자그룹의 회장이자 이번 대회 최종 심사권자였거든요. 수연은 더욱 당황했어요. 사흘 전 자신이 도운 그 할아버지가 바로 이분의 아버지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앞에 서 계신 할머니가 그때 그분이었고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뭔가 계획된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미르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번 대회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받고 결과 발표도 곧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 아미르 회장의 시선이 수연에게 머물렀어요. 하지만 그 전에 특별히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수연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갑작스러운 호명에 수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다른 참가자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렸거든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가며 수연은 아미르 회장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흘 전 지하철역에서 제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아미르 회장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분은 지각을 감수하고도 끝까지 저희 가족을 도와주셨죠. 덕분에 아버지는 무사히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제 실격된 애 아니야? 왜 늦었었는지 이제 알겠네.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지만 수연은 아미르 회장의 다음 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수연 씨는 큰 기회를 포기하면서도 타인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진정한 기업가 정신입니다. 아미르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기술과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향한 마음입니다. 수연은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사흘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후회와 자책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한 건 누군가를 도운 일일 뿐입니다.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사람 중심의 창업가였습니다. 아미르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기술은 배울 수 있고 사업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위한 마음, 그것은 가르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도 수연에게 다가와 두 손을 꽉 잡았어요. 번역 앱 없이도 감사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수연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참가자들도 이제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미르 회장은 수연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수연 씨, 규정은 당신을 배제했지만 나는 당신에게 직접 투자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거든요. 대회 1등 상금은 3억 원입니다. 하지만 나는 30억 원을 당신의 아이디어와 인격에 투자하겠습니다. 아미르 회장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참가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현실감을 잃었어요. 3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정말이신가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의 독거노인 케어 시스템 아이디어를 봤어요. 기술적으로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미르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흘 전 당신의 행동을 보며 확신했죠.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와, 대박이다. 30억이라니. 하지만 질투보다는 감탄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수연의 이야기를 들은 후라 모두가 납득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미르 회장이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의 기술을 우리 그룹의 중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확산시켜야 해요. 전 세계 독거노인들을 위한 솔루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의 작은 아이디어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많은 노인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의 선택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선한 일은 반드시 보답받습니다. 다만 그 방식과 시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뿐이죠. 아미르 회장이 철학적으로 말했어요. 당신은 그날 돈과 기회를 포기하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준 거예요. 할머니도 아들과 함께 수연에게 다가왔어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할아버지가 살아났어요. 번역 앱을 통해 전해진 할머니의 말에 수연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심사위원들도 다른 참가자들도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경쟁 상대였지만 이제는 수연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아미르 회장은 수연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팀과 함께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 봅시다. 1년 안에 한국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2년 후에는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연은 꿈꾸는 것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배달 일을 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던 자신이 이제는 글로벌 기업가가 될 기회를 얻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자신의 기술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아미르 회장과 함께 설립한 휴먼케어 테크놀로지의 공동 대표가 되었어요.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15명의 직원들과 함께 독거노인 케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죠. 시범 서비스는 대성공이었어요. 서울 시내 독거노인 200가구에 설치한 시스템을 통해 응급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실제로 17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 문의가 쇄도했어요. 부모님의 병원비 걱정도 이제 없어졌어요.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됐고 아버지의 당뇨도 많이 호전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성공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된 것을 더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상훈도 수연의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그때 내가 틀렸어. 세상에는 정말 선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힘이 있나 봐. 상훈이 진심으로 인정하며 말했어요. 현실주의자였던 그도 수연의 이야기를 겪으며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어느 가을 오후 수연은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지하철 2번 출구, 바로 그 유명한 장소를 지나가게 됐죠. 그런데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노인이 계단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수연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 할아버지였고 옆에서 할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연이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119 신고를 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함께 기다렸어요. 예전과 똑같은 행동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여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됐거든요. 구급차가 떠난 후 수연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어요. 6개월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아미르 회장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중동 지역 진출 계약이 확정됐습니다. 축하해요, 수연 씨. 당신의 기술이 이제 전 세계 노인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공의 기쁨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는 보람이 더 컸어요. 돈과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작은 선택이 만든 기적, 그것이 바로 정수연의 이야기였습니다.